제가 이제 창신대학교 주간반에 3년간 강의를 갔습니다. 부동산 학과에. 경매 강의를 하면서 그 가보면은 20살부터 65살까지 골고루 있어요. 학생들이 35명 있는데 한 반에 가보면은 오전반에 제가 3년 수업을 갔는데 대학교는 창신대학교에 젊은 학생도 있고 나이 든 어르신도 있고 내보다 더 많은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고 대부분 작죠. 근데 모자도 빼딱 쓰고 일합니다. 함수를 합니다. 모자 빼딱 쓰든가 말든가. 그래 공인연서 등록해서 그거를 아까 나이 오미도 있죠. 내 이름 나오는 거. 그거를 사진을 찍어서 제출하든지 카톡을 보내든지 해라. 안 하면은 F 나갈 거다. 이러면은 입이 툭 뛰어옵니다. 그냥 하라 하면 되지 꼭 그거를 제출하라고. 그렇습니다. 한번 하고 나면 쉽거든요. 우리 운전배하는 거 쉽죠, 이제. 전국 어디 가도 갑니다. 한 배 안 하면. 배울 때 조금 헤매서 그랬지. 그냥 똑같아요. 해놓으면 됩니다. 잘 모르면은 자기들 보고 16번 요거 빨리 압박 하나 해봐라. 그럼 뭐 다 합니다. 애들은 뭐 한 5만 하면 다 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서 임대, 대부, 토지, 전 해서 제가 이제 구독자를 어제 그려냈어요. 요게 자, 봅니다. 뭐지 검색이 잘 안 돼요. 구독션에서 공매에서 조금 뭐 안 좋았어요. 예를 들면은 경남에 하포구 하니까 이게 뭐 나옵니다. 이 나오죠. 11개 나오죠. 근데 경남에 창원시하고 엮어놨어요. 엮어놨는데 누리면 제로가 나와요. 그래서 내가 이야기했어요. 요거를 제로 넣으면 안 된다. 하포구하고 전부 다 노구로 5개 구를 묵은 거니까 이제 하락했는데 바깥으로 한번 봅시다. 38개 나오네. 근데 이 됩니다. 창원시. 자, 그럼 경매도 마찬가지. 경매도, 여러, 경매 물건에 경남에 보면 구가 5개예요. 창원에. 구가 이 5개인데, 위에 보면 창원시 있죠? 창원시 눌려가지고, 여기 농지 누르면 됩니다. 농지. 그러면 농지 눌리면은 농지가 다 나와요. 창원시에 있는 농지가 지금 22개 나오네. 경매로 나오는 게. 하포구부터 쫙 다 나오죠? 지내고 다 나오죠? 나오는데, 이 공매는 그래 그랬어요. 자, 너가 공매에 내가 꼭 검색하려고 하면은 농지해갖고 밭전 자부대에서 또 경남에 검색해주고 또 이 농지 없잖아 지금 메뉴가 그죠? 전 검색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또 답 검색하고 그 다음에 또 가수원을 검색해야 되니까 이게 힘드니까 여기다가 그냥 농지하고 하나 들어와 했더니 그거는 바로 안 된다 전화하고 그래서 다음에 제가 일괄 작업할 때 그때 테마 넣어가지고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답이 왔어요. 그래서 그런 거 해놔야 되겠죠. 그죠? 쉽게 내가 원하는 거는 나 경남의 농지다. 토지의 농지다. 그러면 농지가 다 넣어야 되겠죠. 근데 전도 눌려야 되고 답도 눌려야 되고 가수 눌려야 되고 뭐 복잡하게 뭐 내한테 대국 내용 아니까 넣지만 여러분들은 전만 눌려가지고 없네. 답도 있고 가수도 있는데 그죠? 그게 이제 사이트가 지금 아직까지 못 따라주더라. 상대적 소액임차 보증금은 우선 소액보증금 상대적 우리 배웠다 그죠? 그거는 안 되나 했더니 말을 잘 못하더라. 상대적 소액임차가 뭔지 그렇게는 아예 개발 안 되는 거지.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임대 대부도 검색하면은 많이 나옵니다. 자 요게 여러 주촌면에 이제 또 얘기했어요. 목요일날 강의를 하면 이게 안 나와 이게 지금 이게 오전 아닙니까 지금 어제 다시 마감이 돼버렸거든요. 됐는데 안 나오더라고. 넣는 방법이 있대요. 자 그럼 어디 나오나 보시다. 주촌면 원지리에 뭐 이게 농지가 임대가 있어요. 이게 그러면 주촌면 원지리에 봅니다. 그럼 여기서 공매 해가지고 경남 지금 경남에 김해시 주촌면에 뭐가 임대가 있었다. 그죠? 임대가 주촌면에 있었는데 검색하면 안 나오더라. 이제 나오네. 임대죠, 임대에서 검색을 하니까 안 나와요. 그래서 위에 눌러서 뭐 선택 눌러요. 선택 누르면 나온대요. 나오네. 나도 처음 왔어. 맨날 해도 진행 낙찰 기타 요것만 누리지. 위에 선택을 누르는 건 처음 왔어. 그 선택 누르면 나온대. 지금 나오네, 보기에는. 그럼 요거를 이제, 여기 나온다. 그죠? 보니까 1000평이다. 천점, 이게 딱 맞죠? 요게 밭전인데 42만 6천인데 임대다. 이런 거 아니면 그죠? 임대다. 그럼 이게 오늘 어제 5시 마감하고 오늘 10시에 개찰했는데 지금 막 개찰이 된 것 같는데
자, 이런 거는 좋아요. 내가 보니까 위치가 딱 도로변에 탁 붙어가지고, 자, 우리 조 선생님, 조정수 선생님이 어떻습니까? 뭐 괜찮습니까 이거는? 네. 그럼 요거는 옆집에 같이 맡겨놨든지 뭐 같이 뭐 우르면 하든지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물건들이, 근데 이제 엊그제 하나 한 거는 보니까 산에 완전 올라타가지고 있어가지고 안 좋은 게 있더라고. 답사를 안 갔더니. 그래서 이게 딱 깨끗한 거였어요. 깨끗한 거를 여러분들 찾으셔서 낙찰을 받고 하면 좋겠다 보이십니다. 자, 그러면 입찰하면요. 온비드에 이제 아까 입찰 단추를 꼽는 들어가면은 1, 2, 3 단계가 3단계 있죠. 그러니까 1 단계는 간단해요. 개인정보 이기는 간단하고, 그럼 2는 제출. 요것만 하면은 가상계좌입니다. 신한은행. 그럼 가상계좌에 돈을 넣으면 됩니다. 넣으면 돼요. 뭐 간단합니다. 자, 그런데 17번에 보면요. 농지 임대대구에 몇 명이 업체인가? 자, 김에 보니까 두 개를 제가 봤어요. 두 개를. 두 개를 이제 51만원, 75만원. 이거를 내가 봤는데, 몇 명 들어온 게 하나는 9명 들어가요. 75만원. 또 3개는 51만원. 그래서 보통은 몇 명 들어온다 봐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39만원인데 뭐 39만원, 42만원, 이렇게 하면 다 떨어져요. 그죠? 금액이 싸니까, 그만, 자기 금액에서, 요 보면 대한금이 나오죠? 본게는 보통 거의 한 2배 정도, 써야 안 되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대강을, 1등 하려고 하면은, 2배 정도. 너무 19,000원 있는 거는 좀 세게 쓰면 되고, 얼마 안 되니까. 그래서 써도 51만 해도 1년치니까, 한 달에 한 4만원, 5만원, 막 그 정도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농사를 조금씩 짓고, 또 농사 지으면 또 재미난 것도 있겠죠. 모르는 거죠. 좀 힘든 것도 있겠지만은. 지금은 보니까 양파를 지으시기라 하네. 지금 낙찰받는 사람들 뭘 심습니까? 그러면 양파 심다 해야 돼요. 양파. 양파가 지금 딱 심을 시기래. 양파에. 많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18번. 취득세 감면 규정과 서식은 해놔도요. 생애 최초 주택 구입할 때 50%, 100%가 갑니다. 아까 했죠. 대학생 자녀들 처음으로 결혼한 사람들 할 때는 예로 지방은 3억까지, 수도권은 4억까지, 절반 정도는 올 연말까지입니다. 시간 얼마 없어요. 연말까지 감면이 됩니다. 자, 그럼 종교단체도 마찬가지. 교회 명의로 낙찰 받을 때 저는 이 교회 명의로 몇 번 해봤습니다. 왜 해봤느냐? 이 교회 명의로 이게 이제 연락 옵니다. 오는데 그 사람들이 입찰하면 되는데 저한테까지 오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보니까 교회 낙찰받았고 뭐 서류가 좀 복잡해요. 이 서류가 이 종중 교회 이쪽에 서류가 좀 복잡합니다. 그걸 하나 빠집히면은 또 무효되어 버리니까 괜히 그 교회에서 그 장로단 거기서 저기들 하다가 틀리면은 또 욕 들으니까 막 수수료 주더라도 이렇게 옵니다. 옷을 좀 해더라고 이렇게 옵니다. 저한테 오는데 잘 안 오는데 교회에서 자주 와요. 교회에서 오는 거는 이유가 이 입찰할 때 서류 첨부 서류가 좀 복잡해요. 종중 교회 이쪽이 조금 복잡합니다. 복잡해서 이제 그거를 커버하기 위해서 이제 오는 것 같더라. 그죠? 근데 지난번에 서울에서 20억짜리 한 낙찰 받았어요. 목사님이 받았는데 자금 계획서를 한번 이렇게 보니까 9,200만원 치듯이 내는 거로 답을 잡아놨더라고. 그래서 내가 필요 없습니다. 꼽혀. 제로. 목사님이 지방세 감면 신청서 양식이 있어요. 작년에 또 개정됐대요. 지방세 터너지 앞을 보면은 이 양식에 밑에 목사님이 사인해서 구청에다 내면은 제로 고지서 내줍니다. 저 검토해보고. 우리 교회로 이거 낙찰 받는 거고 교회에서 쓸 거다. 그렇게 확신이 들면은 그거는 제로 받으면 되는데 구태여 그냥 법무사 몇 개 나오면 9,200만원 고지서 끊어온다고요. 모르니까 법무사들 끊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아는 것이 힘들어요. 근데 교회에서 직원이 몇백 명 있는데도 잘 모르는가 봐, 그게. 그죠? 모르고, 그렇게 해서 20억짜리 뒷면낙찰 받는데 9,200만원 세금 내는 걸로, 국가에 좋죠. 내겠다 그런데 덜렁 그냥 거기서 시드세가 가서 끌어들어고 덜렁 끌어줍니다. 그러나 지방세 감면시에서 딱 저거 목사님이 딱 사인하고 오면은 이제 검토하죠, 저거. 9,200이냐, 제로냐, 둘 중에 하나니까. 합니다. 그제 한 몇 달 전에, 두세 달 전에는 통영에 이제 그 수산업체입니다. 이 업체가. 우리 수강생이 통영에서 왔다 갔다 배웠더니 이제 낙찰 받아가지고, 딱 10억 받았어요. 10억. 10억인데 4,600만 내야 되는데, 공장의 취득세를.
75% 감면하고, 뭐, 1,000만 원인가, 1,000 얼마가 냈습니다. 그래서 한 3천만 원. 수강하고, 뭐, 그것도 큰 혜택이죠. 자기한테는. 공장 맞춰 받으면서 한 3천, 4천 가까이 남았으니까. 감면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과밀 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하는, 이게 4년 이내입니다. 4년 이내. 이게 이제 업종은 조금 검토해야 됩니다. 뭐, 제조업, 주로가 제조업입니다. 제조업은 75% 감면하고 있습니다. 예, 75%. 자, 그 다음 봅니다. 19번. 법인이 공시가격 1억 이하 아파트만 대령 낙찰 받는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에서 확인하면 된다. 아까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아마 내가 볼 때 이거 대부분 다 1억 이하일 겁니다. 요것들 남양주, 수원에, 파주 뭐 있죠. 동두천에, 이천에, 뭐 창원에, 안민동에, 항솔, 뭐 요것들은 아마 그게 4월달에 2021년도는 4월달에 오픈하더라고. 4월 중순쯤 되기에는 그때 D-Day 진행해가지고 그때 이제 딱 오픈해거든.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성운아파트, 토월 성운아파트는 그때 오픈한 게 9,100 얼마가 되니까 대거 서서 막 들어오는 겁니다. 그럼 요것도 같은 값이면은 공시가격이 눌리보고 1억이 넘었다 하면 손대지 마시고 안 넘었다 하면은 법인을 해도 괜찮은 게 있으면은 사모 좋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해가시죠? 1억 안 넣는 거. 같은 값이고 공시가 1억 안 넣는 거. 공시가 9,900하고 1억 100하고 틀리죠? 답이. 틀리니까 1억 안 넣는 쪽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예? 예. 그거는 이제 요 특례, 지방세 특례자 50조가 있으니까, 여기 들어가서 또 따지고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개인이 되는지.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종교단체가 종교행위 또는 종교단체거든요. 종교단체가 종교행위나 제사를 목적으로 사업에 직접 상해서 지정권을 종교단체 명의라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대한예수교 장로회 이런 식으로 낙찰받아야 된다 이야기죠. 그럼 뭐 김길동이다 이러면 안 되겠죠. 그 서류가 대한예수교 장로회의 목사님이 뭐 황인지다, 뭐 황인지가 그 대표다 하는 그런 서류가 씻기고 총회 결의서 뭐 그런 서류들 몇 개 있습니다. 그런 걸 넣어야 된다 이야기죠. 종중 그 땅도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종중. 단체가 되면 도지체가 되면. 종중은 지금 모르겠네요. 종교단체에 대한 면제거든요. 이게 조항이. 종중은 종교단체가 조금 다르죠. 성격이. 같은 경우에는 규약을 만들어서 통해 회의를 해가지고 정기권을 부여하는 다음에 그 명의로 만들어서 직접적인 목적에 사용하면은 그 지방세 담당 토지소유 지방세과에 공무원 항상이라고 써봐야 돼. 기껏이 목적이 맞는지 안 맞는지 제사 목적에. 자, 이렇습니다. 우리가 업무라고 좀 헷갈릴 때 있어요. 좀 이상하다 싶을 때 요거 담당이 누굽니까 이거? 제로 고지서를 끌어주는 담당이 누굽니까? 그 해당 구청이겠죠. 예로 이제 성산구청의 치르셰과 담당자 있어요. 고지서. 걔한테 물어보면 제일 잘하래. 근데 걔가 답을 좀 대빵 좀 잘 모르는 것 같아. 그러면 어창구청 또 모르는 것 같아. 그럼 진해구청에 치르셰과 담당자. 그거 물어보는 게 제일 빠릅니다. 그 사람들은 치르셰가 고지서만 아마 하루에 몇백 장씩 1년에 뭐 몇천 건 발급하기 때문에 흔합니다. 그럼 제가 볼 때는 종교단체가 딱 답을 준 거 보니까 아마 종중하고는 조금 성질이 다르나 싶어요. 그건 따져볼 필요가 있죠. 그럼 그것도 애매한 거는 종중도. 예, 종중도. 예. 그래서 애매한 거는 이제 그 해당 구청이 있죠. 그거다 한번 더 물어보시면 더 정확하게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법에도 뭐 나와 있는데 뭐 현재 나와 있네요. 자,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1억짜리 공시가격 알림이 아까 했다 그죠? 공시가격 알림이 가서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 식으로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낡은 20번 낡은 여관 등 숙박시설 일반인데 생활수가 변경이 되는가, 커피점이 되는가, 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러면 익산에, 목포에, 군산에, 익산, 자 이런 것들은 퇴직하실 분이 좋아요. 나 퇴직하는데 이제 공무원 퇴직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뭐 한 60살 때 퇴직한다 그러면 이제 사실 일하기 힘들잖아요. 어디 직장에도 봉급생활하기 상당히 힘듭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 빵을 한 20개 관리하면서 월세 받고 이런 거를 이제 하시면 되는데
주로 이 이제 숙박시설이 절반 떨어지거든요. 절반 떨어지는데, 이 절반 떨어지는 숙박시설에 이제 싱크대 넣고, 가능하다는 얘기죠. 싱크대 넣고, 가능한데, 그래서 전월세만 잘 놓으면은, 또 여기 있죠. 주거가 되니까 이게 또 완전히 뭐 지금은 올해는 이제 절반 이상이면은 100% 주거를 보는데 내년부터는 상가하고 주거를 따져서 계산하겠다. 지금 그리 나와 있어요. 별도로. 이제 그런 건 있지만은 하여튼 뭐 양소시도 가면 볼 수 있는 길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전월세가 적당히 나오면은 파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여러분 낙차 받을 때는 저희 반가비를 받는데 그래서 보시고 요거는 이제 주로 일반 상업지하고 또 어디였습니까? 용도 지역이 플러스 또 어디요? 준주지역 두 개만 된다. 설명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주로 자연녹지, 계획관리, 뭐 보전관리에 있는 모텔은 안 된다. 그런 거는 그런 건 안 돼. 그래서 이런 걸 잘 검토하셔가지고 하나 낙찰 받으시고 자기가 여러 목포 목포요. 목포 익산 하고 있네, 그죠? 목포 익산 뭐 익산시 익산시가 옛날에 이리시죠, 이리시 그죠? 옛날 말로 옛날에 이리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많이 떨어집니다. 지금 모텔이 좀 많이 좀 나오는 실정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한 2년 동안 영업이 안 되는 거 없지 않은가? 지금 좀 많이 나오는 실정이에요. 자, 그럼 이럴 때, 자, 우리 숙박시설을 다가구 할 수 있을까 못할까? 가능합니다. 다세대 가능합니다. 건축, 우리 이관용 건축사 이야기 들어보면은 숙박시설이 뭐 다가구, 다세대, 고시원 다 변경이 되더라고. 용도 변경을 다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걸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넘어갑니다. 그럼 그때 일반 숙박에서 생활 숙박으로 바꿀 때 서식은 요겁니다. 영업신고상 변경신고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공중위생관리법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요 양식에서 여기 이제 일반인데, 그죠? 일반인데 숙박시설로 바꾸겠다 말이죠. 이래서 이제 생활 숙박시설로 바꾸겠다 이 말이죠. 일반에서. 자, 그럼 요거 이제 공중위생관리법에 지금 법을 하나 신설했습니다. 왜 이걸 만들었느냐? 치사시설을 하도록. 이 전세난이 워낙 심하니까 예전부터 좋다. 모텔 옛날에 장급 여관이고 뭐고 막 좀 이거를 장사가 잘 안 되는데 전세난도 좀 완화시키고 겸사겸사 이렇게 해준 것 같아요. 법을 조금 완화시킨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기존 법은 이제 공중위생관리법에서 나온 이야기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봅니다. 숙박업은 생활숙박은 치사시설과 환기를 위한 시설이나 창문을 설치한다. 이제 요를 검색한대요. 검문한대요. 가서 조사할 때 창문이 있는가, 환기시설이 있는가 요를 따진대요. 이 경우 실내 치사시설을 설치할 때는 고정형 치사시설을 객실별로 설치하거나 공동 치사 공간에 설치를 해도 된다. 그러면 고정형 치사를 해도 되고 객실을 해도 되고 공동 치사를 해도 일부는 된다 이 얘기를 하네요. 그죠? 공동으로도 좀 쓸까 해야 되는 것 같네요. 객실별로 욕실 또는 샤워실을 설치한다. 요건 다 있죠. 뭐 샤워 없는 데 있죠. 모텔이니까. 자, 21번. 오래된 여관 숙박시설을 용도 변경을 다세대 주택 4층 이하로 되는가? 다가구 주택도 되는가? 다 된대요. 되는데, 문제는 복도 폭이 1.8m를 넘어야 되고, 계단 폭이 1.2m, 일조권에 문제가 없는가? 자, 요런 것들이 이제 세부사항이 있는가 봐요. 되는 건 되는데, 세부사항만, 거치면은, 되는데, 사실은 생활 숙박시설을 다세대 바꾸고 나면 이게 좀 문제가 좋은 점도 있죠. 다세대가 되면은 쪼개 팔 수 있다는 얘기죠. 쪼개서 팔 수 있다. 호수가 되니까, 여러 방이 총 20개다, 20개 쪼개서 낱개로 팔 수 있다는 얘기죠. 호수가 지정되니까. 그런 좋은 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다가구도 물론 좋은데, 쪼개서 팔 수 있는데, 안 좋은 점은, 그러면 상가 하나 하고 세금 내는 거하고 쪼개서 팔면 또 중과가 될 수 있거든요. 이게 20세대, 나는 다세대 20세대가 있다. 이때 보면 이제 중과조항이 막 걸려가니까, 그게 조금 안 좋은 점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숙박시설도 쪼개서 다세대 주택으로 쪼개서도 팔 수도 있다. 이런 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고, 그럼 저거를 쪼개서 내가 저거를 위치가 좋으니까, 이제 그냥, 방도 먹기는 괜찮고, 쪼개가지고 이렇게 팔면 팔리겠다 싶으면 쪼개는 거죠. 그죠? 쪼개는 거죠. 자, 22번.
이거는 조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어려운 이야기인데, 요거는 10분 쉬고, 인수가 막 1차 경매, 2차 경매 하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어려운 사항은 10